충청북도가 치대를 포함한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충북의 의대 정원만 차지하는 건국대 의대는 무늬만 충북이라며 정원 회수를 시사했습니다. 풋살장의 강한 조명과 소음 때문에 잠 못 드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해달라고 청주시를 찾았는데 법적으로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새로 시행된 형사공탁제도가 감형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해도 가해자의 일방적 공탁이 감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충청북도가 지역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리고 또 국립치과대학도 개설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김영환 충북지사는 무늬만 충북이라는 비판을 받는 건국대 의대는 정원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대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북은 인구에 비해 병원과 의사가 부족합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의료기관 수는 13위, 의사 수는 14위입니다. 의사가 부족해 공공의료원과 종합병원은 20% 가까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치료 가능 사망자 수는 10만 명당 5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충주의료원이나 아니면 이제 시군의 다른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제 의사들을 이제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응급 환자 같은 경우에도 대응하기가 힘들고. 충청북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충북대와 건국대 두 곳에 89명인 정원을 197명으로 늘리고 충북대에는 정원이 50명인 국립치과대학 설립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충북의대 정원이 다른 비수도권 광역시도의 절반에도 못 미쳐 결국 지역에 근무하는 의사도 적다는 겁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의대 정원이 적은 것이 지역민의 건강은 물론 교육과 인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사각지대가 이렇게 발생하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판인데 의사를 늘려주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싸움은 틀림없이 관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지사는 또 충북대에 치과대학을 신설하면 충주 분원에 설립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의대 정원 40명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대부분 서울에서 운영하는 건국대 의대에 대해서는 무늬만 충북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충북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수해서 충북에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북도 의회도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2025학년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인데 의사들의 반대가 적지 않습니다. 또 전국 대부분의 시도가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충청북도가 어떤 전략을 세울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충청북도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신규 시책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8세부터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달 10만 원을 주는 어린이 육아수당을 도내 6개 인구 감소 지역에서 먼저 시작하고 둘째 이상 출산 가정에게는 100만 원의 다둥이 카드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초등 1학년 자녀를 둔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해 매일 1시간의 단축 근무 비용을 4개월 동안 회사에 지급합니다. 충청북도는 신규 시책을 위한 내년도 예산 54억 5천만 원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인근에 들어선 풋살장 때문에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로 밤 시간대에 풋살장이 운영되다 보니 야간 조명과 소음에 고통받는 건데요. 이를 마땅히 규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정이 다 된 시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거실 창밖으로 눈이 부실 정도의 강한 빛이 들어옵니다. 100m도 안 되는 건너편 풋살장이 쏜 빛입니다. 지난달 풋살장이 문을 연 뒤부터 주민들은 이 빛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일단 조명을 켜면 창문 밖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눈이 너무 아파서 태양 보는 것처럼. 소음도 문제입니다. 공을 차면서 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기 일쑤입니다. 참다 못한 입주민 30여 명이 구청 앞 집회에 나섰습니다. 빛공해, 소음공해, 주민들은 죽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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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m짜리 조명탑을 신고 없이 설치했다며 풋볼장을 이전시키라고 청주시를 압박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해결이 돼야 되겠죠. 저희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해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조명탑은 신고 사항이라 규제할 근거도 없고 풋살장 자체가 소음을 규제하는 체육시설법의 적용 대상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인 경우 지자체가 소음과 안전조치 등에 한해 관리 감독할 수 있지만 풋살장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국민 건강 진흥을 위해 체육 활동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빠진 겁니다. 신고 관련 사항인 체육시설업만 관리를 해요. 그런데 풋살장업은 이제 신고 체육시설업이 아닌 자유업으로 해당이 돼서 등록을 하긴 하면은 운영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풋살장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운영 시간을 줄이고 조도도 낮췄지만 무작정 나가라고만 한다는 겁니다. 낮 시간 영업까지 방해하는 통에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풋살장. 개발 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한 풋살장과 전역을 잃은 주민 사이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상대로 흉기 위협을 벌인 40대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엄벌 탄원에도 불구하고 선거 직전 가해자가 법원에 냈던 공탁금이 감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지난해 말 시행된 형사 공탁제도 김은초 기자가 설명합니다. 지난해 8월 청주의 한 아파트. 현관문 곳곳이 날카롭게 파였고 여기저기 혈흔도 묻었습니다. 인터폰은 아예 뽑혀나갔습니다. 과거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있던 위층 남성이 흉기를 들고 찾아와 돌발 행동을 한 겁니다. 저희 현관문을 걷어차고 막 이제 문 열라고 막 하면서 손잡이 흔들고 이러면서 당장이라도 이제 문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무서웠고. 피해자는 대인기피증을 비롯한 여러 정신질환이 생겨 직장을 그만뒀고 집안에 함께 있던 아내는 안면마비 증상까지 보였습니다.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낸 것만 17차례. 그런데 1심 법원의 판결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초범인데다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습니다. 법원에 공탁금 700만 원을 낸 걸 피해 회복 노력으로 봤습니다. 일방적인 공탁에 대해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재판부에 피력할 수 있지만 공탁이 선고에 임박해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가해자가 다시 달려들려 하는 등 지속적인 위협을 느꼈다며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가해자가 정말 엄벌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검찰과 법원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그렇게 무용지물이 된 것 같아서 집행유예를 주셨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주문하는 건 참.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가해자가 공탁할 수 있었던 건 지난해 말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제도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피해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알아야 공탁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사건 번호만 쓰면 가능해진 겁니다. 피해자 인적 사항을 불법적으로 알아내는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법이 개정됐지만 오히려 가해자의 감형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법 시행 이후 반년 동안 형사공탁 신청은 6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형사공탁이 이뤄진 사건 가운데 86%는 실제로 형량이 깎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법조계도 이달 초 성명을 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장하지 않으면 사실 이 피해자랑 아무 상관이 없는 돈이잖아요. 법원에서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을 거니까 감경사를 삼지 않겠다 하고 집행유예를 안 때리면 많은 피해가 일어나진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검찰도 지난달 법원 행정처와 함께 선고 직전 이뤄지는 기습공탁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 통합 여부를 가를 각 대학 구성원들의 찬반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충북대학교는 어제 오전 9시부터 교수와 교직원은 온라인으로 또 학생은 교내 13곳에 마련된 기표소를 통해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현장 투표는 오늘 오후 4시까지 이뤄집니다. 충북대는 교수와 직원, 학생, 3주체 가운데 2주체가 반대할 경우 통합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한국교통대는 오늘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한편 충북대학교 교수단체가 한국교통대와의 통합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충북대 명예교수회는 성명을 내고
통합은 대학 생존과 지역 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합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집회까지 벌여 통합 반대를 외친 학생들과는 대치되는 입장입니다. 추석 앞두고 제수용품이나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 많을 때입니다. 그런데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팔거나 또 중국산 고춧가루를 쓴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사례가 여전했습니다. 김지혜 기자가 원산지 단속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정육점에서 국내산이라고 표시해 파는 대패 삼겹살입니다. 원산지 판별 키트에 시료를 담가 확인해 봤더니 한 줄이 선명합니다. 수입산입니다. 정육점 측은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국산인지 착각을 하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고. 반찬 가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온라인 배달 플랫폼에 국내산 고춧가루를 썼다고 표시한 김치에 중국산이 70% 섞여 있었습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입니다. 김치에는 굳이 고춧가루를 안 써도 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미국산 미리 혼합된 엿기름으로 만든 식혜에는 아예 원산지 표시가 없습니다. 역시 원산지 표시법 위반입니다. 추석 차례상에 올라가는 고사리와 도라지를 파는 전통시장. 중국산들인데 원산지 표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원산지를 미표시하면 5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올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 원산지를 속여 팔거나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업체는 97곳. 이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단속에서만 49곳이 적발됐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지난 18일 국회 법안 소위 통과가 무산된 중부내륙지원 특별법과 관련해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공동위는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감이 열리는 다음 달 10일 이전에 여야 합의로 소위를 다시 열어 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1소위는 특별법에 대한 축조 심사를 진행하다 회의 지연을 이유로 상당수 위원들이 퇴장하면서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법안을 다음 소위에 재상정하려면 여야가 합의해야 합니다. 올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 위촉이 서울과 수도권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충북과 충남 등 7개 시도 균형발전 촉구 시민사회단체는 위원 19명 가운데 9명이 서울이고 충청과 제주 등 4개 지역 인사는 없다며 국회의장 추천 몫인 2명은 비수도권에 배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집권 여당 출신 인사들이 대거 위촉돼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앞선다고 주장했습니다. 충주의 14번째 산업단지인 드림파크 산업단지가 첫 삽을 떴습니다. 충주시 중앙탄면 하구암리 일원에 들어서는 드림파크 산업단지는 169만 제곱미터 규모로 오는 2026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충주시는 드림파크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지식기반 산업, 신소재 산업, 또 자동차 부품 산업 등을 유치해 클러스터 특성화를 꾀할 방침입니다. 드림파크 산업단지는 인근 메가폴리스와 기업도시, 첨단 산업단지 등과 집적화된 산업단지로의 역할도 기대됩니다. 지난 1일 개막된 청주 공예비엔날레 관람객이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주 공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어제 오전 10시 개장과 동시에 입장한 최재구 씨가 7만 번째 관람객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예 비엔날레는 본 전시와 함께 어린이 비엔날레 프로그램도 인기가 많다며 이 같은 추세라면 다음 달 15일까지 목표 20만 명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에서 조기 퇴영한 뒤 구인사에 머물렀던 일본 스카우트 연맹이 김영한 충북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일본 연맹 대표는 충북도청을 찾아 대원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준 충청북도와 단양군 또 구인사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 잼버리 대원 1,557명은 지난 8월 단양 구인사에서 숙식과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았습니다. 코트라와 충주 상공회의소가 중소,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고 지역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를 논의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ESG 동향과 수출 기업 공급망 실사 대응 방향, 또 해외 규격 인증 지원 등을 설명하고 희망 기업을 상대로 1:1 맞춤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휴대전화가 잘 연결되지 않는 청주 낙가산의 모든 등산로에서 휴대전화 통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청주시는 낙가산 정상 산불 감시탑에 휴대전화 기지국 설치가 마무리됨에 따라 낙가산은 물론 휴대전화 통화가 어려웠던 겉대산 일부 등산로에서도 각종 안전사고 대응이 수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겉대산 활공장에서는 여전히 일부 통신사의 휴대전화 통화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돼 기지국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청주 수암골 일원을 목재 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됩니다. 청주시는 내년부터 수암골 일대에 목재 테마거리를 조성하기로 하고 특색 있는 목재 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이달 입찰 공고를 거쳐 다음 달부터 연구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